3-1-2 직권의 변화와 영향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1번 2018년 11월 고일통합과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에서 판의 경계는 발산 경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판의 이동 방향이 이게 서로 이제 퍼져나가는 곳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크다라는 걸 추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크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디귿 해양판은 가에서는 소멸이 아니라 생성되고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과 생성이 거꾸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멘틀의 일부와 지각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이제 대륙 지각과 멘틀을 상부 딱딱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연약권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판이 떠다니면서 움직이는 게 요 대륙이동설이 되겠습니다. 판 구조론이죠. 자, 디귿 판의 평균 두께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얇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은 요 해양지각 위에 주로 바닷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바닷물에 의해서 눌러져 가지고 이게 약간 짜부가 되는 과정에서 밀도가 크고 얇은 형태가 된다.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얇고 밀도가 크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 ABC와 멘틀 대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A에서는 지금 A는 지금 보니까 지금 발산형 경계이죠.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밑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 지금 요 판의 이동 방향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요 판이 서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콕산맥이 발달하는 곳이 아니죠. 스콕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든지 이런 게 수렴형 경계에서 생길 수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 최소한 대륙판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스콕산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C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했는데 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죠.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8번 문제고요. 다음은 탐보라 화산의 위치와 화산 분출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19세기 북반구의 아일랜드에서는 감자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였다. 감자의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남반구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된 많은 양의 화산재가 햇빛을 가렸기 때문이다. 또한 이 폭발로 산 정상이 약 1500m 낮아졌다. 이에 대해 옳은 것은 기억 아일랜드의 기온은 동그라미 기억 즉 화산재가 햇볕을 가렸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겠죠. 다음 니은 이 화산 폭발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피해를 주었죠. 남반구에서 일어난 일이 북반구에서 영향을 미쳤으니까
거리상으로 봐도 굉장히 멀죠. 그래서 먼 곳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그 화산 폭발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나타났죠. 여기 보면 이제 산 정상이 1,500m 정도 낮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돼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번 2019년 11월 고1 통합각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세 지역 A에서 C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자, A는 지금 여기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는 안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되겠죠. 다음 니은 B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했는데 요 B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요 표면 근처에서 마찰에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천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디귿 C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했는데 해구가 발달할 조건은 일단 수렴형 경계이면서 해양판이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C는 이미 발산형 경계니까 해구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2020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백두산이 폭발한 후 2시간 및 18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되는 화산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화산재는 주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 쪽이고 여기가 서해안, 여기가 동해안, 여기가 남해안이죠. 그러니까 북서쪽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불어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근데 화산재 이동 방향이 보면 바로 이 북서풍의 이동 방향과 같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니은 분출된 화산재로 인해 대기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띠가 백두산 화산 폭발은 우리나라 주변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겠죠. 동해안 쪽에 이런 화산재가 많이 분포하게 되면 시야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7번 2020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주요 판 경계 및 판 경계에 위치한 세 지점 ABC를 나는 어느 판 경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보면 일단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요 수렴형 경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기억 A는 보존형 경계에 위치한다 했는데 자, A는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껴가는 이런 상태니까 보존형 경계죠. 판이 소멸도 생성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니은 나에서는 해령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요 해령이 만들어지는 곳은 발산형 경계이고요. 얘는 수렴형 경계니까 오히려 해구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나와 같은 판 경계는 B보다 C에서 발달한다 했는데 요 B하고 C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B는 이제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리고 C는 발산형 경계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제 해구가 있는 형태이고 서로 만나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C보다는 B에서 발달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참고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나즈카파는 해양판이고요. 남아메리카파는 이제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완전히 이제 어찌 보면은 맞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남아메리카판 요 서쪽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보이는 스코 산맥과 하산이 모두 같이 발달하는 안데스 산맥이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판이 해양판이고 어떤 판이 대륙판인지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답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제 발산형 경기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어떤 판이 대륙판이고 어떤 판이 해양판인지 좀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느낌이 옵니다. 여기 보면 북아메리카판은 대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판이고 태평양판과 나즈카판은 위에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판인 거고요. 남아메리카판은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그래서 대륙판이고 아프리카판도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니까 아마 대륙판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문제가 있네요. 자, 8번 2020년 3월 고2지구과학원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해령 부근의 판 경계 AB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보니까 이제 서로 판이 발산하고 있죠. 발산형 경계고,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판이 서로 비껴나가면서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산형 경계가 되겠고요. 자, 기억 A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죠. 상승하면서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B에서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디귿 화산 활동은 B보다 A에서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A 쪽은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판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마그마가 분출할 수가 있죠. 반면에 B 부분은 서로 비껴만 가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나는 연로는 화산 마그마가 막 생기고 용암이 분출하는 정도로 열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고 지진 활동 위주로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9번 2020년 11월 고1 통합과학 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발산형 경계를 나는 보존형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읍 가에서 해령이 발달한다. 맞죠? 이게 발산형 경계에서 바다의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얘가 밀려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솟아오르는 바다의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해령이 발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에서는 이제 해양판이 소멸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걸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귿 화산 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했는데 요 나에서는 그냥 판이 비껴나면서 생기는 마찰열만 생기기 때문에 요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어서 분출할 정도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멘틀이 상승해서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틈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마그마가 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마찰에 의해서는 그렇게 큰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0번 2021년 3월 고2 지구학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령 부근의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판의 이동 방향을 보면 해령을 기점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점선 부분은 이제 판이 서로 비껴가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기역에서는 이제 판이 서로 비껴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요. 얘는 오래될수록 퇴적이 많이 될 테니까요.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양 지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니까 여기랑 가까울수록 지각의 나이가 어리고요. 얘랑 멀수록 오래된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고 퇴적물 두께가 더 두껍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해놨으니까 틀렸고요. 해령에서는 이제 판이 벌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위에 이제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으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1번 2021년 3월 고2지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멘틀의 운동으로 어떤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냄비에 우유를 붓고 표면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 코코아층을 만든다. 나 냄비를 가열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자, 실험 결과 코코아층이 갈라진 틈으로 우유가 끓어오르고 코코아층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후 서로 멀어졌다 라고 해서 우유는 아마 이제 멘트를 비유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코코아층은 이제 판을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죠. 이 실험은 판의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거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코코아층이 끊어지면서 벌어지는 여기가 이제 우유가 이렇게 끓어올라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양옆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태니까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2021년 3월 고2지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이다. 자, 일자 숙종 28년 5월 20일 지역 한경도 부령 및 경성 내용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연기와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난 듯 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방에 꽉 찬 것 같기도 하였다. 큰 화로에 들어앉은 듯 몫이 묻었고 흩날리는 화산재는 마치 눈과 같이 사방에 흩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치가량이 되었다. 한치는 약 3cm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옳은 것은 기역. 동그라미 기역 뭐였죠? 화산이죠. 화산재죠. 화산재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하늘에서 떠 있으면서 햇빛을 가리게 되겠죠. 그 니은 백두산 폭발로 다양한 화산 부착물이 방출하겠죠. 그리고 기역 화산재는 어찌 보면 이제 몇 안 되는 장점 중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토양에 쌓이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3번 2021년 11월 고1 통합과학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판의 이동 방향과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는 판이 서로 비껴서 가는 보존형 경계고요. B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B에는 해구가 발달했는데 B에서는 이제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렇게 좀 솟아오르는 바다의 산맥이죠. 해령이 발달하는 지역이고 해구는 이제 해양판이 포함된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을 합니다. 디귿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네, 맞죠? 보존형 경계는 이제 마찰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마그마가 분출하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마그마가 상승되는 부분으로 이 판이 벌어진 요 틈 사이로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4번 2022년 3월 고2지구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판 경계 ABC를 나는 ABC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히 몇 개가 안 되니까요. 한번 요 기억에 요 문장을 넣어볼까요? 이 습곡산맥이 형성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습곡산맥이 형성될 조건은 대륙판이 포함된 수렴형 경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습곡산맥이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는 해당이 되죠. 그러면 요 기억으로는 습곡산맥이 형성되는가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니은 중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인데요. 이렇게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고 여기에 판과 판 사이 틈이 생기니까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보존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틈도 없고요. 마찰에 의해서는 이렇게 용암이 생기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에 니은에 그 말이 들어가면 얘에 B가 되네요. 그리고 C에는 아니오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판이 소멸하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판이 소멸하는 경우는 이제 이 경우밖에 없고요. 여기는 오히려 판이 생성되고 판이 보존되죠. 그리고 이제 판이 소멸되는가에 해당하는 것은 얘만 이제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사실 보기에 있는 내용을 대입해보고 맞춰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문제풀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2022년 3월 고2지구학원 19번 문제고요. 그림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 주변에 발생한 규모 4.5 이상인 지진의 발생 지점을 나타낸 것이고, 그런 A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12월 14일에 A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였다.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니은, 지진은 판의 중앙부보다 경계 부분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각종 마찰이 잘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지진 해일은 제한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2022년 3월 고2지구과학원 20번 문제고요. 그림은 어느 해양저의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자, 여기 보면 요 C 지점을 보면요, 나이가 0이죠. 그 말은 C 지점에서 지각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그마가 솟구쳐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사이에 이제 판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생성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돼서 이제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그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보면 C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적 퇴적물의 두께는 오래될수록
두껍겠죠. 왜냐하면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될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가 나이가 600만 년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이가 200만 년입니다. 따라서 A 지역이 더 두껍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B가 더 두껍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디귿 최근 2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B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빨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B는 200만 년 동안에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200만 년에 해당하는 게 요거죠. 반면에 D는 200만 년 동안 요 C 지점에서 생겨가지고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SD고 요걸 S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이동 속도는 B가 속한 판은 SB 나누기 200만 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D가 속한 판은 똑같은 시간 200만 년 동안 SD만큼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SD가 더 길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요 B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판의 이동 속력이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여기는 세로축이 시간이고요. 요 가로축이 거리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분의 요게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200이라면 얘는 2분의 2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2022년 11월 9일 통합과학 11번 문제고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 A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는 가의 X에서 X' 구간에서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요 X하고 X' 쪽을 보면 이쪽이 섭입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쪽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 보면 이게 A는 수렴형 경계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이쪽이 섭입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만나고 있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수렴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디귿 A에 인접한 밀도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섭입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더 밀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니은 여기 틀렸죠? 보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섭입해서 들어가니까 밀도가 크죠? 그래서 틀려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결국에 해양판이고요.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2023년 3월 고2지구과학원 7번 문제고요. 다음은 어느 화산 활동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2022년 1월 15일 통가 주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멀리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도 해일에 의한 파도가 관측되었으며 분출된 화산가스와 화산재로 인해 통가 주변의 해양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있고, 왼쪽에 해일에 의한 파도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해일에 의한 파도의 높이는 통가 해저 야산에서 먼 거리일수록 낮다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발레만 있어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까운데도 82cm에 불과한데 여기는 멀리 있음에도 130cm에 되죠. 여기도 여기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보다 낮고,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파도의 높이 사이에는 어떤 특정 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이지만 요 파도가 더 높은 곳도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분출된 화산가스죠. 이건 통가 주변의 해양을 산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화산 분출문에 의해서 산성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디귿 화산 활동은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 요소에 이제 영향을 광범위하게 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2023년 3월 고2지구과학원 12번이고요. 그림 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 ABC를 나는 ABC 중 한 지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여기 보면 나 같은 경우에 지금 섭입대가 보이고요. 이제 여기 수렴형 경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이제 해양판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렴형 경계니까 B하고 C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근데 B는 지금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섭입대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이고요. 따라서 이제 호상열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여기는 호상열도도 여기 보이고, 그다음에 해양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나 그림은 요 C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A의 모습에 해당한다. 틀렸죠? 나는 C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B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했는데,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발산형 경계인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라고 해야지 적절하겠고요. 그다음에 C는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화산 활동은 B 부근보다 C 부근에서 활발하다 되어 있는데요. 요 B는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수렴하는 곳으로 여기는 이제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습곡산맥이 발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C는 요 섭입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이 부분을 뚫고 나와서 화산이 되기도 하고, 이 화산들이 쭉 이어져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에서 판의 평균 밀도는 섭입해서 들어가는 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2023년 3월 고2지구과학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플룸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가. 물엿을 비커에 담는다. 나. 촛불을 이용해 비커 밑면을 가열한다. 다. 비커 내부 물엿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실험 결과 비커 바다 쪽에 가열된 물엿이 얘는 상승하게 되겠죠. 가열이 되면 이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력보다 부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기억. 비커 바닥은 멘틀과 지각의 경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물엿은 멘틀의 비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멘틀 안쪽에 있는 외액에 의해서 이제 보면 가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비유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비커 바닥은 멘틀과 요 외핵의 경계에 해당한다라고 봐야지 적절하겠습니다. 요 니은 기역. 가열된 물엿은 가열되기 전보다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지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했지만 요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면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상승하는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플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플룸은 멘틀 중에서 이제 그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부터 외계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밀도가 작아져서 이제 위쪽으로 솟구치는 그런 기둥을 이제 플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통합과학에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나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2023년 3월 고위지구과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 위치한 탐사 해역을, 표는 해저면의 지점 A에서 F의 수심을 알아내기 위해 음양 측심법으로 측정한 음파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탐사 해역에는 해령 또는 해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단, 해수에서의 음파의 속도는 1500m/s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기 기역 보면요. A의 수심은 9000m보다 깊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수심을 계산을 할 때에는 요거의 절반을 속도에다 곱해줘야지 수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파의 속도는 1500m/s고요. 6,6초는 왕복 시간이니까 그거의 절반인 3.3초를 곱하면 4,950m가 나오니까 수심은 9,000m보다 얕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왕복 시간을 곱했다면 이제 9,000m보다 깊다라고 이제 오답을 체크하게 되었겠죠. 그다음에 니은 탐사 해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해령 또는 해구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근데 해령은 구조가 이제 두 개의 이런 그 산이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요. 해구는 이제 어떠한 판을 밑에 이렇게 섭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깊은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구의 구자가 골짜기 구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변보다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요즘 자료를 보면 요 C점과 D점 요 부분이 요 A나 B 그리고 E나 F에 비해서 깊이가 깊은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그 골짜기에 해당하는 해구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해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섭입대가 있고요.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하고 F는 수렴하니까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어지고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2023년 11월 9일 통합과학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튀르키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몇 월 며칠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고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져 큰 피해가 일어났다.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좀 보면 동그라미 기역 여러 차례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A 지역 한번 볼까요? 이 A 지역은 이 두 판이 어긋나는 발산형 그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지역은 두 판이 어긋나는 경계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디귿 지진의 주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8번 문제고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줄로 끌어져 있는 부분 이제 해령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변환단층, 요 모양은 해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면 A 지역. 자, A 지역은 해령이 나타나죠. 그럼 이 해령이 나타나는 부분은 발산형 경계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지역은 변환단층이 관측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두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고요.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판이 어긋나는 정도로는 이제 마그마가 발생할 정도로 막대한 열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 밑에 있는 마그마가 뚫고 나올 만한 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디귿 C 지역은 볼까요? C 지역은 해구가 있는 지역이죠. 해구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요 멘틀이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이게 지가를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멘틀이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4번 2024년 3월 고2지구과학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화산의 위치와 화산 폭발 시 보도된 기사 내용 일부이다. 자, 60년 만에 최대 피해라고 되어 있고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이곳은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높이 20km까지 분출되었고 반경 500km까지 퍼져나갔다. 용암은 반경 20km까지 흘러 고속도로가 차단되었다. 또한 항공기 운항 최고 위험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되었다. 자, 옳은 것은 자, 판 A는 판 B를 아래로 서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해양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호상열도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요 부분 아래쪽이 섭입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요 B 밑으로 섭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 화산 폭발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요 동그라미 기억 요 화산재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되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여기 호상열도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섭입대 위에 주로 이제 화산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화산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이제 그거에 대한 힌트라고 볼 수가 있죠. 섭입대에 이제 막대한 열이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더 생기고 위로 올라와서 이제 터지는 게 화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가 요 B 밑으로 섭입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25번 2024년 3월 고2지구과학원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 A, B와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판 A는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 중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여기 또 보면 지금 진원의 깊이가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이제 수렴형 경계이면서 요 A판이 요 B판 밑으로 이게 섭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판의 이동 방향은 니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판 A의 밀도는 지금 판 B 밑으로 섭입되고 있기 때문에 B의 밀도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A에서는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좀 A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진앙지가 깊고 요 근처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아서 이쪽에 있는 판이 요 B판 아래로 섭입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가 섭입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판이 소멸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6번 2024년 10월 9일 통합과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구분한 판의 경계 A에서 C를 나타낸 건데요. 자, A는 이제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B는 발산형 경계, 그리고 C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발산형이 아니라 수렴형 경계고요. 그다음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요 발산하는 과정에서 요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하고 식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화산 활동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발산하는 요 사이로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화산이 생길 수 있는데 요 보존형 경계는 요 어긋나는 부분에서의 마찰에 의한 열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될 정도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이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마그마가 솟을 수 있는 이런 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